정식 명칭이 올림픽파크 코리온인데 일반 분양가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 보셨을 텐데 소비자께서 이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하셔야 될 텐데 아주 깐깐한 청취자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제가 청취자분보다 잘 모를 텐데 제가 이 방송 가사에는 사실 치밀하게 계산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20평대는 굉장히 중요한 중도금 대출이 되는 선에서 가격이 나왔고요. 30평대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13억 안팎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가점자분들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20평대로 몰릴 것 같고요. 30평대는 사실 현금 13억 이게 쉽지 않으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3.3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그냥 평이라고 하니까 여기 평당가가 2,900만 원 정도로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3,800만 원이 된 셈인데 최근에 워낙 그 공사 원가 이런 게 올라서 불가피한 겁니까? 적당한 선인가요? 의문이 드는 게 지난번에 공사원도 중단됐었잖아요. 조합에서 좀 약간 시공사들하고 또 대립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비싸죠. 2년 전에 2,900이었고 지금 3,800만 원 선인데 공사비가 늘어난 거 그리고 건축비도 인상된 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분들의 분담금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이 어느 정도는 분양가를 높여줘야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초를 겪었잖아요. 조합원분들이. 그래서 그렇겠군요. 조 기자께서도 이런 대목들은 고민하실 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이런 조건이라면 할까요 말까요? 저도 지금 만약에 한 84제곱미터는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도금 대출 안 되는 저도 거, 이제 13억. 맞벌이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기대 소득이 있어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이제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고민을 해보긴 할 것 같은데 이자는 또 이제 꼬박꼬박 내야 되고 그래서 좀 고민해서 모델하우스를 일단 보고 결정하자. 평수가 좀 잘 나왔으면 모델하우스가 바로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주방 뷰라고 해서 서로 이게 양쪽 집에서 서로 주방을 볼 수 있는 주방창이 한 2.6m 간격을 두고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모든 집은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이제 일부 평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운 집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더 문제는 조합원들이 선택한 집에는 이런 게 많지 않은데 일반 분양이 이런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 단지들 분양할 때 대체로 그런 타입이나 평형별 그 구조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주방에 창이 없습니다. 주방에 창이 없다는 이유로 엄청 공격을 받았었는데 사실 지금 시세나 이런 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주방에 창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그래서 지금의 논란이 되게 커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좀 가려서 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파트 가치가 계속 올라갈 때 가격이 뛸 때는 그런 게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제 하락장에서는 눈에 더 잘 들어온다는 문제가 있겠죠. 이 대표적인 사례를 따져보는 이유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사실 최대 재건축 단지라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부동산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는 상황에서 그냥 일반 분양이 잘 될까 이게 시금석 같아서 이걸 따져보는 건데요. 흥행에 성공할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정부가 제도 개편하잖아요. 이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건데 전반적인 방향은 워낙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고 있으니까 좀 규제 완화 쪽인 거죠. 규제도 완화되고 특히 이제 청년층에게 많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특히 이제 이렇게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청년층에게 과연 공급을 늘리는 것이 역차별 아니냐. 특히 오랫동안 가청 관리를 해오셨던 중년 분들한테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바뀌는 게 예. 그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니까 30평대 초반의 그 아파트들에서 현재까지 이번 둔촌 주공까지만 해도 가점이 100%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점 순으로 기다려오면서 가점을 쌓아온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그래서 건데. 벌써 커트라인 얘기도 나오고 그렇더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점 70대 추천 30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점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이 애매한 점수대에 있는 분들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 단지의 흥행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5일 분양이 시작되면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정부는 규제 완화책을 거듭 내놓으면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책도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둔촌 주공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인기 있는 지역이라 잘 풀렸겠다 싶지만 한만치는 않을 것 같기도 하죠. 뭐 청약통장 10만 개가 몰릴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했는데 예. 사실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 공급 물량이 예. 1,800여 가구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둔촌 여기 한 곳만 지금 4,000 가구인가요? 4,000 가구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흥행할 것이냐, 흥행 기준을 뭐로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청약 통장들이 몰릴 것이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데 계약률이 문제일 것 같아요. 계약률. 네, 왜냐면은 했는데 당첨은 됐는데 본인이 원하는 금리나 홀수가 안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할 것이냐, 구축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아무리 신축이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돈과 어떤 타입으로 구조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구축이 더 떨어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거기로 갈 것이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애매한 점수대 분들이 당첨돼놓고 고민을 하자의 스탠스가 많지 않을까. 일단 신청을 하고 네. 당첨되고 나서 고민할 거다. 네. 그럴 수 있겠고.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방향은 완연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쪽으로 옮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 지난해, 지지난해하고는 워낙 다른 상황인데 대출이라든가 조정지역 해제 같은 중요한 규제 완화를 했는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역부족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하는데 또 뭐 어떤 규제 완화가 남아있고 그런 게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게 사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단기에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를 우려하고 있는 건데 어떤 연착륙 대책들을 써야 할까요? 결국은 지금 전세값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문제지만 예. 이 대출 규제를 어떻게 풀어주냐에 달려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서울 집값만 해도 이제 투기 과열지고 그리고 15억이 넘어가면은 이제 주담대 규제가 심하던 곳에서 그게 풀리면서 이제 약간 미묘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선까지 풀어줄 것이냐. 물론 금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를 풀어줘도 그 이자 부담을 업고 집을 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조달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냐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출 규제 완화 쪽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최종욱님은 일반 분양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12,000단지 가운데 한 4,000 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엄청 큰 금액을 부담하는데 미치는 제일 안 좋은 쪽으로 주는 거네요 해주셨는데 그쪽 조합 측에서 들으면 불편한 얘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대본의 재개발 재건축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장현희님은 지금 신규 청약은 입주 시기 부동산 시장을 예상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금리도 높고 그래서 시장 예측을 잘 하시는 분들 영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조기자께서는 시장 예측
해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지금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2년 뒤에 지금인데 네. 2달 뒤도 잘 모르겠는데 2년 뒤 주죠. 금리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오르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간다 이런 걸 확답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조금 저는 좀 더 고민을 하지 시간을 좀 않을까. 낳겠다? 네, 그런 입장입니다. 김현신 님이 중도금 대출 안 해주면 부자만 넓은 평수에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김영현 님은 저희 부모님이 올해 첫 청약 당첨이 되셨는데요. 높은 금리에 취소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신다네요.